독립기념일 237주년을 맞아 내일 미 전역에서는 다채로운 불꽃놀이 행사가 펼쳐집니다. 오늘 그레이스맹 연방하원 의원이 플로싱에 있는 KCS 경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독립기념일 연휴에 뉴욕과 뉴저지 일원 경찰들의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이 펼쳐집니다. 전 국민의 건강보험 오바마 케어가 기업 건강보험 의무화 조항에서 한 발 후퇴했습니다. 플로싱 먹자골목 교량공사 지연을 놓고 뉴욕시와 공사업체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237주년 독립기념일을 맞아 내일 미 전역에서는 다채로운 불꽃놀이 행사가 펼쳐지는데요. 그중 뉴욕 허드슨 강에서 화려하게 펼쳐지는 뉴욕 메이시스 불꽃놀이는 단연 최대 크기로 펼쳐집니다. 뉴욕의 하늘을 25분간 화려한 폭죽으로 물들여 놓을 메이시스 불꽃놀이, 주성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1976년 허드슨 강에서 처음 시작된 메이시스 불꽃놀이. 37회를 맞는 내일 밤에도 불꽃놀이의 하이라이트인 스마일 페이스 모양 등 다양한 형형색색의 폭죽이 뉴욕의 밤하늘을 빛냅니다. 불꽃이 쏘아 올려지는 바지선은 허드슨강 24가에서 42가 사이에 정박하며 저녁 9시 25분경 시작해 1분에 1,500개씩 25분간 총 4만여 폭죽이 1,000피트 높이의 뉴욕시 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습니다. 뉴욕시 최고의 연중 행사인 만큼 매년 300만 명 이상의 인파가 이곳을 찾습니다. 바로 앞에서 관람을 원하는 관람객들은 11 애비뉴 선상 14가부터 59가까지 입장 가능하며 오후 2시부터는 도로가 차단됩니다. It Begins with a Spark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불꽃놀이의 큐레이터는 R&B 가수 어셔가 맡았으며 어셔는 리안나, 켈리 클락슨, 지미 핸드릭스, 프랭크 시나트라 등 여러 장르의 음악을 불꽃놀이 배경음악으로 선곡했습니다. 저녁 8시부터 MBC TV에서 생방송되는 식전 공연 행사에는 팝 디바 머라이어 캐리와 컨츄리 가수 팀 맥그로우, 테일러 스위프트 등의 공연이 닉 캐넌의 사회로 진행됩니다. 불꽃놀이가 끝나는 저녁 9시 50분부터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프랭크 시나트라의 뉴욕, 제이지, 엘리시아 키스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오브 마인드를 배경음악으로 LED 조명쇼가 대미를 장식합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오늘 그레이스맹 연방 하원 의원은 플로싱에 있는 KCS 경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맹 의원은 한인 커뮤니티의 후원과 성원에 감사함을 전했는데요.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 KCS 경로센터를 찾은 그레이스맹 연방 하원 의원. 맹 의원은 어르신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청하며 안부를 묻습니다. 독립기념일을 기념해 워싱턴 DC 의회에서 직접 가져온 성조기를 전달하기 위해 방문한 맹 의원은 유창한 한국말로 건강하세요라는 인사도 전합니다. 맹 의원은 우리가 비록 태어난 곳과 생김새가 다를지는 몰라도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임을 강조하며 독립기념일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Today I'm back from Washington D.C. so I wanted to come visit KCS Senior Center, and because tomorrow is we celebrate 4th of July, so I brought a flag, American flag from Washington to give to our seniors here at KCS. 경로센터의 어르신들도 맹 의원의 방문을 반겼습니다. 어르신들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경로센터를 방문한 맹 의원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격려했습니다. 맹 의원은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 비자를 연간 15,000개를 발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민주당 의원 6명과 공화당 의원 4명과 함께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는 등 대표적인 친한파 의원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독립기념일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연휴도 어김없이 뉴욕과 뉴저지 일원 경찰들의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이 펼쳐집니다.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각종 운전 관련 범법 행위가 집중 단속되는데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뉴욕 경찰에 따르면 독립기념일 연휴 주간이 시작되는 오늘부터 6일까지 뉴욕시 전역의 일반 도로와 고속도로에서 집중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 운전 중 셀폰 통화, 차량 미등록, 버스 전용 차선 위반 등 각종 운전 관련 범법 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찰은 특히 맨해튼과 퀸즈, 플러싱 지역의 한인 유흥업소 일대에 평소보다 많은 경찰 인력을 추가 투입해 대대적인 음주운전 차량 단속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와 서포 카운티 경찰도 이번 독립기념일 연휴 시즌을 음주운전과 난폭운전 차량 특별 단속 강화 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적발에 나설 방침입니다. 뉴저지주 버긴 카운티 경찰 역시 이 기간 하이웨이 출구 등을 포함한 모든 국도에서 음주운전 단속과 함께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곳곳에 차량 검문소를 설치해 불법 운전자 색출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편 전미 고속도로 안전위원회는 미 전역에서 매 40분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가 한 발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법, 이른바 오바마 케어는 기업 건강보험 의무화 조항에서 벌금을 1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50인을 추구하는 종업원을 고용한 기업이 종업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한 건강보험 개혁법 규정의 시행이 1년간 유예됐습니다.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 기업들에 대한 벌금 부과 조치를 한 해 늦춰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보험사나 스스로 보험사 역할을 하는 기업이 보험 커버리지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규정도 1년간 시행이 유예됩니다. 이처럼 규정 시행 불과 6개월, 건보거래소 운영을 불과 3개월 앞두고 갑자기 시행을 연기한 것은 아직 많은 기업들에서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보고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규정 시행을 연기하는 대신 내년 1년 동안 보고 규정 등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문제점을 시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재무부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다른 조항들은 그대로 진행되며 규정 변경에 따른 상세 지침을 다음 주 중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플러싱 먹자골목 교량 공사가 3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뉴욕시와 공사업체가 서로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플러싱 먹자골목의 교량 공사를 두고 뉴욕시 교통국과 업체 간의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ABC 뉴스에 따르면 시 교통국은 최근 루즈벨트 애비뉴와 41 애비뉴 사이 149 스트리트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교량 공사를 맡고 있는 업체 간디에 교량에 금이가 있어 교량이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전까지 차량 통행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공사업체는 답신을 통해 금이 가 있는 부분은 메우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교통국은 공사업체가 하중을 준수하지 않은 디자인으로 교량이 구조적인 결함을 갖게 됐다는 입장이고, 업체 측은 교통국이 예산 절감을 위해 당초 디자인보다 강철이 3분의 1가량 적게 들어가도록 설계했으므로 금이 가는 것은 예견된 일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의원은 교통국에 서한을 보내 업체 주장이 사실이라면 교통국은 왜 그 같은 공사 방식을 승인했는지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민자들의 경제적 기여, 정당한 평가를 받고 있나요? 이민자들이 부동산 시장의 회복과 안정에 큰 몫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10년간 3천여 달러의 가격 상승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민자가 부동산 시장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사분석기관 아메리칸 소사이어티는 1970년부터 2010년까지 4천만 명의 이민자 집단이 주택시장에 총 3조 7천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 효과를 발생시켰다고 최근 자료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히스패닉 이민자들의 주택 보유율은 1990년 15%에서 2010년 53%로 가파르게 상승했으며 오는 2020년에는 6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히스패닉뿐만 아니라 전체 이민자 집단의 주택 보유율도 앞으로 30년 안에 기존 미국인 보유율을 따라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이민 2세들의 주택 보유율은 내국인의 주택 보유율을 넘어섰습니다. 이와 함께 아메리칸 소사이어티는 이민자들이 최근 도심 주변 위성 지역을 선택함에 따라 주택시장 불균 등 현상도 해소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맨해튼, 브루클린 등 예전부터 높은 주택 가격을 형성했던 곳들은 이민자들에 의한 시장 부양이 상대적으로 미진했고 반면 퀸즈, 버겐 카운티 등 이민자 유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은 2000에서 2010년 동안 3천여 달러의 가격 상승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대학 학자금 대출, 졸업 후 취업해 일정 소득이 생기면 갚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는데요. 대학 졸업률보다 학자금 채무 불이행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국의 265개 대학에서 졸업생들의 학자금 융자 채무 불이행률이 대학의 졸업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영리 교육 연구기관인 에듀케이션 센터는 2009년 당시 100명 이상의 학자금 융자 상환을 시작한 대학과 2009에서 2010학년도 250명 이상 등록한 곳의 자료를 분석해 이들 대학 출신들의 2012년 현재 채무 불이행률과 졸업률을 비교했습니다. USA 투데이는 오늘 이 자료를 바탕으로 265개 대학 가운데 4년제 사립대학의 경우 14%가 채무 불이행률이 졸업률보다 높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결과를 두고 에듀케이션 센터의 앤드류 길렌 연구 디렉터는 이들 대학의 학생들은 공부하는 동안 빌린 학자금 융자는 졸업 후 취업과 함께 상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은 지난 2010년에 1조 달러가 넘어 신용카드 융자액보다 많고 융자금을 갚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졸자는 고졸자에 비해 평균 수입이 45%가 많기 때문에 융자를 받아서라도 대학을 졸업하려는 학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학자금 부채는 채무 불이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요커의 뜨거운 인기를 받고 있는 시티바이크 프로그램은 헬멧 착용이 권장사항인데요. 이 때문에 일반 자전거 이용자들도 덩달아 헬멧 착용이 줄어들자 최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욕 주법은 14세 이하 그리고 자전거 배달원은 자전거 주행 시 의무적으로 헬멧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 한 달을 넘기며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는 뉴욕시의 시티바이크 프로그램은 헬멧 착용에 대해 권장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다소 애매한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시교통국은 시티바이크의 헬멧 착용 규정을 논의할 당시 의무 착용 규정은 시티바이크에 대한 매력을 반감시킬 수 있어 권장사항으로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대다수의 시티바이크 이용 시민들은 헬멧 착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지켜본 일반 자전거 이용자들도 헬멧 착용을 등한시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사고 발생 위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프로그램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교통국은 시티바이크 이용자들의 헬멧 착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연간 회원들에게 10% 할인된 가격으로 헬멧 구입을 권장하고 연간 2만 개의 헬멧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